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이 대북 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대질 신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후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틀째 출석에 응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대질 신문을 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이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 외에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프 회장 등과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사자 대질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혐의는 지난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 플러스 알파를 보낸 것으로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조성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용도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중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의 경우 이 전 부지사의 제안으로 달러를 환전해 북측 인사에게 건넸다는 것이 김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대질 조사 내내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김 전 회장은 이 부지사에게 언성을 높이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질 조사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거부했고, 조사가 끝난 뒤에도 조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대질 조사를 추진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경우 본 적도 없고 일반적인 수사 관례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치소에 있는 이 전 부지사가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70%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는 3곳 중 1곳이 빈집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대로 미입주 주택이 쌓이면 안 그래도 떨어진 집값을 더 끌어내릴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값 하락폭이 줄고 거래량도 조금 늘었다지만 고금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 빈집 증가를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최덕재 기자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작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1,100여 세대 대단지인데 아직 이사를 들어오지 않은 집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그나마 주변에 비해선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작년 7월 입주를 시작한 인근의 1,000여 세대 아파트 단지는 입주율이 70%가 채 안 됩니다. 기존 집이 안 나가서 못 들어온 거나 임대나 이렇게 내놓으신 거라. 빈집이 늘어나는 현상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입주한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1월 기준 66.6%, 지난해 12월 71.7%에 비해 5.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80.2%에서 79.2%로 인천, 경기는 76.6%에서 73.2%로 하락했습니다. 이유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41.7%로 가장 많았고, 세입자 미확보 39.6%, 잔금 대출 미확보 14.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값 하락폭이 줄고 거래량도 조금 늘었다지만 고금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 빈집 증가를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 주택 거래가 용이해지게끔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수요자들의 대출 비용을 좀 지원해주는 그러한 정책이 발행이 되어야 좀 입주율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입주 주택 증가가 집값을 더 끌어내릴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수요는 부족한데 공급은 더 쌓이고 잔금을 치러야 하는 집주인은 금전적 압박이 심해져 집을 더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최근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주문에 이동통신사들이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3월 한 달간 추가 데이터 무료 제공이죠. 하지만 생색내기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부담에 통신비 다이어트에 들어간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같은 통신 품질에 반값이면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알뜰폰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은 서영석 기자입니다. 인터넷과 TV, 휴대전화 요금까지 결합 할인을 해준다지만 단말기 할부금을 합하면 고지서에 찍힌 숫자는 월 10만 원을 넘기 일쑤입니다. 최근엔 고금리, 고물가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통신비 다이어트에 들어간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일반 통신사 오랫동안 썼죠. 일단은 가격대가 항상 이제 5, 6만 원 정도 내야지 좀 만족할 만한 어떤 데이터량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알뜰폰 좀 알아보니까 거의 한 반값 정도, 한 3만 원대 정도면은 훨씬 더 좋은 조건. 실제 번호 이동 현황을 보면 지난달 알뜰폰으로 넘어온 사람은 18만여 명이었습니다. 기존 이동통신사가 많게는 3만 명 가까이 가입자 순감을 기록한 반면 알뜰폰은 나홀로 순증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통신 품질에 반값이면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알뜰폰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동통신사가 통신비 경감책으로 제시한 3월 한 달 공짜 데이터 제공은 여론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 요금제로 속도 제한은 있지만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속도 빠른 데이터를 더 준다 한들 실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무제한 뷔페집에서 무제한으로 먹으라 하는 것이 생색내균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요금 감면 혜택이 더 도움이 된다. 이동통신사들의 배짱 영업 비판 속에 알뜰폰을 찾아 떠나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대규모 리콜 결정을 받았습니다. 테슬라에 장착된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다는 건데요. 리콜 대상은 이 소프트웨어를 장착했거나 장착될 예정인 36만 대에 달합니다. 이에 올해 들어 상승세였던 테슬라 주가가 6%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테슬라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태종 특파원이 전합니다. 테슬라에 장착된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다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현지 시간 16일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안전하지 않은 운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도로에 표시된 제한 속도에 충분하지 않게 반응할 수 있다고 도로교통안전국은 지적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이 소프트웨어를 장착했거나 장착될 예정인 36만 대에 달합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테슬라 차 충돌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자 운전자 보조 기능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조사해왔습니다. 조사 대상은 현재까지 모두 19명이 숨진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 35건입니다. AP통신은 이번 리콜은 테슬라에 대한 당국의 대응 중 가장 심각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테슬라는 도로교통안전국이 결함으로 지적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리콜 조치와 관련한 사망이나 부상 사례도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리콜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됐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테슬라는 리콜 차량을 대상으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온라인 업데이트를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리콜 소식에 5.7% 급락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정찰 풍선 격추와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상세하게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인데요. 중국 정찰 풍선 격추는 주권 침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며 사과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소통 채널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통해 이번 사안을 확실히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찰 풍선과 이어진 미확인 비행체 격추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우회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지만 상세하게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지난 주말 사흘 연속 미국과 캐나다 상공에서 격추한 미확인 비행체부터 거론했습니다. 최근 인터넷 등에 끊이지 않는 각종 음모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항기에 위협이 될 수 있었고 당시로선 정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격추를 지시했다며 현재까지 특정 국가와 연관이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intelligence community's current assessment is that these three objects were most likely balloons tied to private companies, recreation or research institutions studying weather or conducting other scientific research. 가장 먼저 이루어진 중국 정찰 풍선 격추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직접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권 침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사과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But I make no apologies. We shot it down, sending a clear message. The violation of our sovereignty is unacceptable. We'll act to protect our country. 다만 중국과의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소통 채널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통해 이번 사안을 확실히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의 무인 비행체 탐지 역량을 개선하고 향후 다시 미확인 물체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한 대응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적이 미국의 방어 노력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정책은 기밀에 붙일 것이란 설명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